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껏 대학 졸업한 이후로 취업해서 계속 바삐 일하다가 이직 준비 겸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한가롭게 지내는 건 아니라서 역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언제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부모님 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께서 평소에 이 채널을 좋아하셔서 아름아름 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결혼을 준비하게 되니까 남들은 다들 어쩌고 사나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정말 친한 지인이 아니면 결혼의 속사정 이야기까지는 아무래도 듣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 덕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상대방 집안 쪽과 마찰을 겪는 경우도 제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등등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방 쪽에서 제 쪽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은 역시 마음 아픈 일이겠죠. 특히나 그게 제 가족을 향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노력을 하든 설득을 하든 해볼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제 가족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정말 못 견딜 일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짐작이 가시죠? 지금부터 일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이게 저희끼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의 다른 지인분들도 그렇고 사는 환경 자체가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이에요. 저희 엄마나 아빠 두 분 모두 능력이 뛰어나셔서 경제력이 좋으신 편이셨고요. 감사하게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세상 모진풍파 겪을 일 없이 안락하게 잘 자라난 저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 어릴 적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크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환경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뒤늦게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한 인물들도 볼 수 있었고 타고난 재능도 많아 뼈가 빠지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고생이 끊이지 않는 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을 떠나서 부모라고 해서 다들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가득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세상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한마디로 저는 참 운이 좋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정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인데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저 역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두 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께 아예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빠랑은 사소한 문제로 투닥거릴 일이 많았죠. 윤정우! 아빠가 화장실 휴지 되는 대로 막 잡아당겨 쓰지 말고 5칸씩만 떼어서 쓰라고 얘기했지? 이놈의 자식. 너만 한 번 들어갔다 오면 휴지가 아주 반토막이 되어 있어. 아, 아빠, 정말? 내가 뭘 그렇게 함부로 쓴다고 그래. 그리고 휴지 5장은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거 딱딱 맞춰서 떼가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항상 내가 말하잖아.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휴지 쓸 일이 훨씬 많다고. 저 화장실 나올 때마다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시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빠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게 정말 창피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건을 함부로 낭비하며 막 쓰는 사람이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릴 적부터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절약해야 한다고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겪어온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물건 아껴 쓰는 버릇이 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보기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자식이 다 커서 곧 시집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미취학 아동대하듯 귀에 따박따박 잔소리가 와서 박히니 아빠와는 매일같이 투닥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좋은 말도 3번이면 지겹다고 하는데 아무리 아껴 쓰자는 좋은 취지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시달리게 하니 제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모님과 친구 같은 관계여서 그런지 화나거나 짜증나면 그걸 참지 않고 저도 못지않게 쏘아붙이곤 했죠. 견디다 못해 화가 폭발해서 저도 아빠한테 대거리를 했어요. 아, 진짜 아빠 좀!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내 친구 아빠 중에 아무도 자식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 왜 아빠만 이렇게 유난이야? 이놈의 자식이 이게 다 너 위해서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껴 쓰면 돈도 절약되고 물자도 절약되고 결국엔 환경에 더 좋은 거고 나쁠 게 하나 없는 일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걸 누가 모르냐고. 누가 들으면 내가 철딱서니 없이 집안 돈 펑펑 쓰긴 하는 줄 알겠어. 아니 우리 딸이야 그렇게 막대 먹은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제가 짜증을 아주 난리를 치면 그제야 슬쩍 제 눈치를 보며 달래주려고 하시던 아빠였습니다. 그런 저희 부녀의 모습을 보며 항상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다 큰 딸 자식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잔소리하는 아비나. 제 아빠한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따박따박 대드는 딸 자식이나. 아주 환상의 짝꿍이다. 환상의 짝꿍이야. 엄마도 진짜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엄마 같으면 저렇게 잔소리하는데 견디겠어? 못 견디지 나야. 나한테까지 그랬으면 네 아빠 진작 쫓아내고도 남았지. 얄밉게도 저를 약올리며 말씀하시는 엄마셨습니다. 네, 아빠가 저렇게 절약 문제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과는 달리 엄마한테는 일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물건을 펑펑 쓰는 사람은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매일 나만 들볶고 엄마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냐는 제 항의에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돈 벌잖아. 억울하면 너도 부자 되든지. 부부가 아주 쿵짝이 맞아 하나 있는 딸 자식 놀려먹는 재미에 사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지금이야 저도 머리가 좀 굵고 부모님께 유들유들하게 대처하긴 했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이게 적지 않게 스트레스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한테 좋은 습관을 들여주시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딸 자식한테 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많으셨던 분이셨고 항상 하나뿐인 딸 자식인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나 아빠가 저렇게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저를 귀찮게 한 덕분에 다른 집보다 엄마 아빠와 더 친구 대하듯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력에 대한 당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다니셨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제게 들어간 돈을 아깝게 생각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을 아껴 쓰거나 낭비하고 사치하는 일은 싫어하셔서 그렇지 저희 아빠도 쓸 때는 확실하게 쓰시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입도 상당한 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야 돈 나갈 일이 많기도 했습니다.
직업적인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어울리는 사람들 역시 넉넉한 환경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치를 싫어하셨다 뿐이지 딸 자식 원하는 것, 필요한 것에 아까운 줄 모르시는 아빠셨어요. 저희 엄마 역시 씁쓸미에 박하신 분은 절대 아니었고요. 평생 사업을 일궈오신 저희 엄마는 그야말로 대장부셨습니다. 성격도 호탕하고 시원스러운 데가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를 따르는 분들도 많으셨죠. 원래 윗사람의 덕목은 아랫사람들 배 곪게 하지 않으면서 돈 문제로 서럽게 만들지 않는 거야. 쓸 때는 통 크게 써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베풀었다가는 오히려 안 쓴 것만 못하다고. 그러니 얼마 되지 않은 씀씀이로 생색내는 일은 저희 엄마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엄마가 담이 크셨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셨겠죠. 굳이 따지자면 다른 집의 아버지들 하는 행동이 꼭 저희 엄마 같았고, 다른 집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저희 아빠 하시는 말씀을 닮아 있었죠. 그러니 다소 역할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두 분 합이 제법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으셨어요. 그건 두 분 성격이 합이 잘 맞아서였기도 했겠지만 저희 아빠가 집안의 가장이랍시고 저희 엄마 사업에 대해 함부로 입에 대지 않고 항상 사업가로서의 엄마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 아빠는 정석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경영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엄마처럼 당신 소유의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건 아니셨지만 국내 굴지의 사업에 스카우트 되셔서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실적이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연봉 역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딸내미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쪼잔한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빠셨지만 아빠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저였습니다. 비록 아빠께는 쑥스러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돈을 버신다는 게 좋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저 연세가 드시도록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늘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청년 같은 젊은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장년의 어르신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제 부모가 아니셨다 할지라도 본받을 만한 어른이신 부모님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제게는 그런 부모님의 자부심이 더욱 귀중한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부모님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저희 부모님일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어릴 적에야 부모님이 가장 크게 느껴지니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학창 시절을 겪고 대학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된 것은 그만큼 부모님이 인생을 훌륭히 살아오신 증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 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불만이 있었다면 역시 아빠 스스로에게 너무 씀씀이가 박하셨다는 점일 겁니다. 제가 앞서서 아빠가 항상 절약하라는 잔소리한다고 불만이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건 자꾸 했던 말 또 해서 저를 일부러 건드리려고 드는 아빠한테 짜증을 낸 수준이지 그런 부모님을 못 견딜 정도까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주변 사람과 저희 엄마, 자식인 저에게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도 정작 자기 스스로에게는 무얼 해드리려고 해도 아깝게 생각하시며 손사래를 치셨다는 겁니다. 아니, 저희 아빠가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역량으로 고소득을 얻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도 하지를 않으시니 그게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좋은 물건을 못 알아보시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처음 취직하고 나서 깜짝 취직 선물로 제 첫 차를 사주신 것도 저희 아빠셨으니까요. 물론 슈퍼카 수준으로 눈에 띌 정도로 튀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나이대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 타기에는 고가의 차량임은 분명했어요. 주차장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새로 출고되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새 차에 놀라 입이 떡 벌어진 제게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취업 축하한다. 우리 딸 요새 취업이 그리 바늘구멍이라는데 내 새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할까 하다가 아랫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괜히 고깝게 보고 괴롭힌다는 인간들이 하도 많다길래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하기로 했다. 잘 타고 다니다가 너도 회사에서 짬 좀 자면 그땐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자식에게 차 선물해 주시고 마치 본인이 받으신 양 기분이 좋아지신 아빠셨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아직 학생 신분이라고 자차 몰고 다니는 건 과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셨어요. 저도 차 욕심이 그리 있던 편도 아니었고 충분히 통학할 만한 거리였기에 딱히 차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 취직하자마자 차를 뽑아주신 아빠셨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로 놀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몰고 다니시던 차 때문이었어요. 아빠, 또 히터 고장났어? 이만하면 좀 보내줘라. 사람으로 치면 이 차도 노인이야, 노인. 이거 노약자 학대라고. 연식이 꽤 돼서 여기저기 말썽은 부려도 항상 관리 깔끔하게 해서 엔진은 아직 말짱해. 차가 도로 위에서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네, 10년이 훌쩍 넘도록 타고 다니는 아빠의 애만은 날뛰 낡은 소형 차량이었습니다. 아빠 출퇴근하실 때야 워낙 아빠 직급이 높으셨다 보니 회사 측에서 의전용 차량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쓰실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아빠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나 엄마나 아빠의 절약 정신에 대해서는 늘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차만큼은 정말 용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의정용 차량을 제공하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게 아니라서 아빠가 저 똥차를 타고 회사까지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나 엄마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차가 낡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빠 사회적 체면을 깎아먹을까 걱정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 평사원도 그런 차 몰고 출퇴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딸 자식한테는 그리 비싼 차, 아까운 줄도 모르고 턱턱 사줘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그런 차를 타고 있으니 제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멋진 첫차를 선물해 주셨다는 아빠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정작 딸 자식이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됐다는 부채감이 뒤섞여 저도 모르게 미운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나 이런 차 해줄 돈 있으면 아빠 차라도 좀 바꾸지. 나 저 차 내일이라도 당장 퍼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잠도 안 와, 정말. 얘는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는 철저한 사람이야. 저게 겉껍데기는 저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아주 짱짱하다고. 속에 문제 생겼으면 아빠도 고집 안 부리고 진작에 차 바꿨지. 저는 정말로 아빠가 좋은 차 좀 타고 다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평소 하는 것과 다름없는 말씀을 하시는 아빠였습니다. 당신 가족들에게는 항상 최고로 좋은 것들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 정작 자기는
항상 낡은 것들 떨어질 때까지 쓰고 계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나이가 적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나이를 들면 들수록 물건은 좋은 걸 써야 한다고 하던데 절약도 좋지만 이제는 아빠도 스스로에게 아끼지 말고 좋은 것들 좀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좀처럼 아빠 하시는 일에 딴지 거는 일이 없으시던 엄마께서도 그 차만큼은 정말이지 감당이 안 되셨나 봐요. 결국 참다 엄마께서도 한 소리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보, 저만하면 탈 만큼 탔어. 그러지 말고 이참에 당신 차도 그냥 바꾸자. 어? 아이, 정말 괜찮다고 그러네. 내가 회사 출퇴근할 때 아니고서야 저 차 쓸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고 차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까운 일에 쓰고 싶지는 않아. 당신이 아까우면 내가 사줄게. 내가 내 남편 차 한 대 못 사줄 사람으로 보여? 당신 돈은 돈 아니야? 당신 돈이니까 내 돈보다 더 아깝지? 마누라랑 자식 새끼한테는 아까운 줄 모르는 양반이 왜 본인한테 쓰는 거면 그렇게 야박해? 당신이 우리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만큼 정우나 나도 당신 좋은 거 해주고 싶어. 그리고 애만 저렇게 좋은 차 뽑아주면 정우라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마음이 편하겠어? 정말로 그럴 거 없다 그러네. 내가 평소에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또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야 그저 편리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게 다일 뿐인데. 그런데다 헛돈 쓸 거 없지. 나도 나 좋아하는 데는 돈 제대로 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빠가 돈 들어가는 취미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셨고 더군다나 최신 유행 같은 건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회사 출근용 정장이나 아버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 질 좋은 맞춤 양복이었지만 평소 입고 다니시는 평상복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저가 브랜드의 옷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나마 저희 엄마랑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챙겨 입으라고 사다 드린 옷들은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가 아니고서야 늘 장롱에 박아두고 고이고이 아껴 입으셨습니다. 아빠, 그러지 말라니까. 옷도 자주 안 입고 이렇게 넣어두기만 하면 삭고 금방 못 입게 된다고. 아끼지 말고 팍팍 입고 좀 다니세요. 어차피 이미 산 건데.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닐 때가 어디 있어. 내 새끼가 첫 월급 탔다고 큰맘 먹고 해준 건데 관리 잘해서 평생 입어야지. 날 자식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첫 월급 타서 해드린 옷 넣어놓고 구경만 하시며 싱글벙글이신 아빠셨습니다. 그런 아빠 얼굴이 다 키운 딸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장롱 밖으로 나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하시는 만큼 아니더라도 아빠 스스로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보통의 가장들이 워낙 가족들 생각해서 정작 스스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그게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거기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집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당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시더라도 부족할 것 없는 저희 집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구시니 그게 저나 엄마 입장에서는 불만이 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들여온 습관이라는 건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일인 모양이더라고요. 아빠의 자기 스스로에게만 자린고비처럼 구는 성정은 좀처럼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속상해 죽겠어. 옷이 그냥 옷이지 무슨 상전도 아니고 모시고만 있을 거면 무슨 소용이냐고. 아껴봤자 헌옷밖에 더 돼? 다른 건 그렇게 상식적인 양반이 왜 자기한테 쓰는 것만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못해 야단이냐고.
아이고, 우리 정우 또 아버님 때문에 속상했어? 아빠의 스스로에게만 자린고비 같은 행동이 계속되다 보니 쌓인 불만을 당시 남자친구였던 예비 남편에게 풀어놓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비록 저희 집이 아주 유복한 편이라는 자세한 집안 사정까지는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집이 그 정도로 쪼들리는 집안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비 남편 역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딸 자식 대학 보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 정도로 생각했는지 제가 그렇게 아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남편이셨습니다. 원래 그 나이 때 아버지들은 다들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도 나 취미 생활한다고 쓰는 것들 보면 툭툭 건드리시면서 못마땅한 티를 숨기지도 않으셔. 괜한 데다 쓸데없는 돈 쓴다고. 나 쓰는 것만 그런 식으로 하면 반발심이 생기겠지만 정작 자기한테는 더 바깥이다는 걸 아니까 그냥 넘기는 거지. 하여간 아버지들은 다들 왜들 그러시나 몰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까지 궁상 안 떨어도 우리 집 망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지? 아,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 속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예비 남편과 각자의 아버지들 뒷담화를 하며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저렇게 스스로에게 아끼는데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날 때부터 사업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 온갖 좋은 것들 경험하며 자라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 친가 쪽은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소위 말하는 개천 용 출신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좋은 머리 하나 제대로 타고난 것으로 타고난 팔자를 역전시킨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표본 같은 사람이 저희 아빠셨죠. 학창 시절에도 대학 시절에도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원조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어렸던 아버지에게는 그저 자신의 뛰어난 머리만이 가혹한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였을 테죠. 학비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마련했다 치더라도 아직 학생 시절에는 따로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 궁핍하게 생활하셔야 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아빠의 절약 정신은 사실 피치 못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어요. 아끼지 않으면 정말 먹는 거 한 입이라도 줄여야 할 판국이었으니 아빠에게 있어서 절약이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했겠죠. 본인 능력으로 고소득을 거두는 전문가가 되었으니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주변 환경도 급격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전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좋은 물건들과 고상한 취미 생활이 주변의 지천에 넘치게 되었죠. 보통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족하게 자라다 보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워낙 자기중심이 분명하게 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비싼 것들, 좋은 것들 두른다고 해서 속 알맹이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야. 사람이 내실을 갖춰야지.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해서 사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 인생을 관통하는 당신만의 주요한 철학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저희 아빠를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도 유년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늦게 부유해졌다고 해서 헛바람이 들지 않고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자랑이나 할 줄 알았지 있는 집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놈들 허세 부리는 것만 보다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니 나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선해 보였겠어? 너도 모르지 않겠지만 있는 집 자식이라고 해서 집안 재산 고스란히 물려받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그저 부모 가진 것에 눈독 들이고 탐낼 줄이나 알았지 그럴 만한 자격 갖춘 사람은 흔하지 않지. 주변 환경이 부유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스스로에게 인색한 거는 내가 정말 속상하다마는 너희 아빠가 하는 말이 요지만큼은 틀린 소리는 아니지. 그러니 나도 너희 아빠를 믿고 지금 이때까지 너 낳고 같이 사는 거기도 하고. 물론 아빠 말씀이 틀린 거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 눈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아빠한테 대단한 사치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도 지금껏 고생해서 이만큼 당신이 인생 훌륭하게 일구신 만큼 이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아끼지만 마시고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라서가 아니라 아빠는 정말이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저 스스로 돈 벌게 되면서는 달마다 소소한 것들이라도 아빠한테 이것저것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거래처나 아빠 스카우트하려는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이 적지 않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선물을 거절하시는 아빠셨죠. 그런 일적인 관계 외에 선물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아빠셨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 엄마가 아빠한테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사드렸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손살에 치며 제발 이런 것 좀 사오지 말라고 거의 애원을 하는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그렇게 처음만큼 뭘 사다 드리는 일이 드물게 된 거죠. 아무리 아빠 성정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크게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선물로 해준 사람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매번 아빠 반응이 그러니 엄마도 좀 무안하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물건 보는 눈이나 씀씀이는 엄마가 더 대범하셨으니 그동안 아빠가 가진 대부분의 쓸만한 물건은 엄마가 골라서 사다 주신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내 마누라가 사업한다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있는 대로 고생해서 번 귀한 돈으로 사다 준 거라며 고이고이 아껴 쓰던 아빠셨죠. 이제 그 짓을 제가 넘겨받게 된 겁니다. 정우야, 이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너 월급 번 거면 너 좋은 데나 쓰지. 이런 것도 돈 주고 사려고 치면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아빠는 잔소리하지 마. 설마 내가 나 쓸 것도 없이 아빠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겠어? 어차피 아빠한테 좋은 소리 받을 기대 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저도 그냥 뻔뻔하게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선물도 자꾸 받아버릇해야 자연스럽게 받을 줄 아는 거고 저는 아빠가 이런 일에 익숙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본격적인 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그런 바람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얼마 전 아빠께서 은퇴를 하고 나신 직후라 그런지 더 그랬어요. 평생 당신이 하시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밤낮 없이 열성적으로 일하셨던 아빠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은퇴하시던 날에는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엄마와 저까지 섭섭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평생을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일만 했는데 내가 기분이 다 후련하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오래도록 열정을 쏟으셨던 일터를 떠나게 되신 아빠의 서운한 심정은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후라도 스스로를 졸라매던 것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고 인생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빠가 은퇴하신 후에도 엄마는 여전히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기에 도리어 살림에 슬슬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신 아빠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신 넉넉한 재산으로 취미생활이나 즐기셨으면 했는데 엄마 아침밥 메뉴 고민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아빠를 보니 그것도 참 말리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집에 계시는 날이 늘어나자 제 예비 남편과도 상견례 전에 이미 얼굴을 몇 번 본 상태였습니다. 한창 요리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아빠가 예비 남편에게 식사 대접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버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 꽈리고추 볶음은 양념을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태일이가 이런데 센스가 있어. 예비 남편도 어지간한 건 직접 해먹을 정도로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이라서 저희 아빠랑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저는 요리라고는 젬병이거든요. 두 사람 대화에 제대로 끼어들지 못하면서도 장차 장인과 사위지간이 될 두 사람이 밑반찬 레시피에 대해 정겹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흐뭇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양가 어르신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난 아직 어머님 뵙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해? 우리 엄마는 나 좋다는 건 절대 싫다고 안 하셔. 자신 있게 말하는 예비 남편 말에 그건 모를 일이라 속으로 생각했지만 상견례 전에 예비 시어머니를 먼저 뵌 자리에서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바람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예비 남편과 먼저 도착해서 예약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저희 부모님은 같이 오기로 하셨어요. 당일에 갑작스럽게 아빠에게 볼 일이 생기셔서 그 계획은 조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회사 측에서 조언을 좀 구하는 바람에 거기 잠깐 들렀다 가야지 싶은데 괜찮겠어? 시간만 안 낮으면 상관없지 뭐.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서 봐요. 엄마야 항상 사업한다고 바쁘셨으니 아빠가 엄마 일정에 맞추신 걸 갑작스럽게 생긴 일 때문에 두 분이 따라오시게 되신 거죠. 저는 저대로 정신이 없는 날이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예비 남편을 만나러 먼저 나갔습니다. 정우야, 아빠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 있을까? 아빠, 벌써 일이 끝났어요?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네? 그러게. 뭐 늦는 것보다 일찍 오는 게 나으니까. 알았어요. 우리도 금방 도착해. 장인어른 벌써 도착하셨대? 우리도 빨리 가야겠다. 아직 시간 여유도 있었기에 천천히 상견례장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예비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직 주차가 끝나지 않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 와가세요? 나는 그냥 오늘 여기 안 온 걸로 해라. 대뜸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저나 남편이나 영문을 몰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비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우, 됐으니까 오늘은 니들끼리 먹고 가라고. 나는 먼저 가야겠으니까. 얼마 전 처음 뵈었을 때만 해도 목소리에 상냥함이 넘쳐 흐르시던 예비 시어머니셨는데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이미 상견례장에 도착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상견례 자리를 파토내고 먼저 돌아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 둘째치고라도 이건 상대방인 저희 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때 맞은편에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해둔 차 안으로 도로 들어가려는 모습에 예비 남편이 깜짝 놀라 순식간에 차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 긴 얘긴 집에서 가서 하고 나는 간다니까. 상견례장 주차장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혼비백산에서는 차 밖으로 내렸어요. 그런 제 귀에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꽂혔습니다. 내가 시간 딱 맞춰서 안 오고 미리 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길 천만다행이지. 너 저기 저것 좀 봐라. 예비 시어머니 손끝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저희 아빠의 낡은 애마였습니다. 뒤이어 예비 시어머니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지금 저런 고물 소형차 타는 사람하고 사돈 맺게 생겼어? 어떻게 사돈 처음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똥차를 끌고 나올 생각을 다 했어? 사람이 얼마나 없이 살면 저런 걸 타고 나와? 저 차 꼴 좀 봐라. 너도
너 저런 집에 장가를 들고 싶어? 저런 소형차 타고 다닐 정도면 집안 수준 안 봐도 뻔하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낡았기로써니 마치 당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듯 저희 아빠를 있는 대로 깔보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도 울컥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제 어미와 저 사이에서 예비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습니다. 아, 엄마! 그런 얘기를 사람 듣는 데서 나중에 저랑 따로 하세요. 네? 단박에 무례한 제 어머니 말을 반박하고 둘 줄 알았는데 당장 이 상황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예비 남편 또한 제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이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라 분을 삭히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그런 막말을 했더라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부모를 욕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비 시어머니 언에게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불효자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저희 엄마 차도 상견례장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 순간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저희 엄마를 먼저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어머나, 대표님! 방금 전까지 저희 아빠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색을 하며 저희 엄마를 반기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어머님하고 아는 사이야? 아니, 몰라. 처음 보는 사이인데? 사실 이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명막 있는 사업가이시다 보니 경제뉴스 쪽에서는 적지 않게 얼굴을 비춘 적이 있었고 동종업계에서는 저희 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드물고요. 우리 정우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대표님이셨구나. 어쩐지 애가 귀티가 흐르는 게 꼭 대표님을 닮아서 그랬나 봐요. 목소리에 아양이 철철 넘치는 게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재력가인 저희 엄마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속물도 저런 속물이 없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상견례를 파토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제 손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으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듯 애절한 표정을 짓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저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빠를 생각하니 이 아단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쪽으로는 고개 한번 제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몸까지 저희 엄마 있는 쪽으로 틀고는 열심히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고 자식인 제 칭찬이 아주 늘어졌더군요. 정우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것이 어머니가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지 티가 나더라고요. 저번에 인사 올 때 준비해둔 선물도 어찌나 센스가 넘치던지. 이런 건 역시 훌륭한 가정에서 보고 자라며 어머니께 잘 배워서 그런가 봐요. 엄연히 부모님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저희 아빠는 쏙 빼놓고 콕 집어서 엄마만 축혀 세우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불쾌함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주차장에서 무슨 추태를 벌였는지 뻔히 보았는데 지금 와서 칭찬 몇 마디 했다고 제 기분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이미 본성이 다 까발려진 판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리 뒤늦게 손바닥을 비벼봤자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까 그 막말을 할 때보다 더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엄마가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걸 미처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우리 엄마 재력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면 저희 엄마 역시 아빠에게와도 똑같은 취급을 했겠죠. 아예 이 상견례장까지 들어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애초에 있지도 않은 정이 그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실토했습니다. 당사자인 아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으나 얼굴에 스친 당혹감까지 숨기지는 못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이중적 행태에 제대로 대노하셨던 건 바로 저희 엄마셨습니다. 뭐 그런 천박한 여자가 다 있어? 나 못 알아봤으면 아예 상견례장에서 들어오지도 않았겠구만. 감히 지금 누굴 우습게 여겨? 내 남편 발태도 못 따라올 옆편 내가 감히 누굴 없인 여겨? 그런 천박한 여자는 홍근영이 나도 아주 제대로 나야 해. 저 역시 엄마 말씀에 100%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꽁주에 불이라도 붙은 듯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정우야, 파혼이라니. 상견례까지 잘 맞춰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를 잘 마치긴 그날 네 어머니가 어떤 추태를 벌였는지 뻔히 보고도 나나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 한마디를 안 해? 너도 다를 거 하나 없어. 이 속 시커먼 놈아. 아이고 사돈. 제가 그걸 어떻게 줄을 대서 간신히 들어간 사업인데 그쪽에 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앞으로 어쩌라고. 왜요? 댁이 남 타고 다니는 차 하나 보고 우리 바깥 양반 말로 온갖 숨어준 건 괜찮고 내가 그쪽 일 맡은 내 지인들에게 말 몇 마디 보탠 건 대단한 잘못입니까? 우리도 그쪽 집안 수준 고려해서 결정한 파혼인데 왜? 피차 안 좋은 꼴 다 본 판에 긴 말하지 말고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사돈, 제가 입이 팡정이라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지금 누굴 보고 사돈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 귀한 딸 당신같이 천박한 여자한테 내줄 것 같아?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 썩 내 집 앞에서 꺼져.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댔지만 이미 굳게 닫힌 저희 가족들 마음을 열 수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저희 집이 힘이 없었더라면 그저 천박하고 무리한 예비 시어머니 언사에 저희만 일방적으로 상처를 입었겠죠. 저 역시 저런 집안과는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파혼이 쉽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속물적인 생각을 감추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린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속상했던 건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딸 자식 파혼의 원인이 자신이라 자책하시는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저 검소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타고 다녔던 차였는데 그게 내 새끼까지 궁상맞게 보이게 할 줄은 모르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쓸데없이 아빠 탓하면 내가 더 속상해. 진짜 그러지 말아요. 감히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아빠 기를 죽이다니. 이왕이면 예비 시어머님 보는 앞에서 예비 남편 머리 끄덩이라도 잡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간들 보란 듯이 그동안 모은 적금까지 싹 털어서 아빠에게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헛돈 쓴다고 난리를 치셨을 아빠도 이번에는 그저 고맙다는 말씀만 하시며 새 차로 갈아타셨습니다. 문제의 고물차는 드디어 폐차의 수순을 밟게 되었죠. 그렇게 폭풍 같았던 사건은 마무리되고 저희 가족은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혼 후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본인에게 그리 인색하셨던 아빠도 조금씩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셨다는 점일까요? 요즘은 취미생활로 동아리에도 나가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문화생활도 같이 즐기고 계세요. 예비 시어머니 행태야 지금도 괘씸하기 짝이 없으나 스스로에 대한 씀씀이에 관한 아빠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는 계기가 된 것도 같아 그 점은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